반지하 지하방에서 살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래도 집도 사고 차도 한 대 샀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2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삶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업으로 매달 얼마 버시는 거예요? 저 월 수익 지금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2천에서 한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그 정도 버시는 거예요? 네,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좋은 데 나오거나 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일단 고졸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집안이 좀 많이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력으로 제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고 대단한 스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는 대졸이긴 하지만 대졸이라고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돈을 벌다가 손도 다치기도 했지만 빽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부업 시작할 때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중소기업 월급 이상만 벌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 말도 안 되게 생각보다 많이 벌게 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를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해서 얼마 벌지도 상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 생활비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벌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부업에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세요? 지금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시간 정도? 보통 그 정도 업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지금 옆에 계신 정 사장님도 전혀 하실 줄 몰랐는데 지금 이 정도 벌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 배달 대행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배달 대행 하면서 손을 좀 다쳐가지고 손가락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학력이나 나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배우면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한 달? 짧게는 한 달? 많게는 3달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은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초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시작하면 얼마 정도 지나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보통 진짜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3개월 안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6개월 내로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정 사장님도 처음부터 엄청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 채 되기도 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뭐 시작하고 나서 첫 달에는 한 4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 게 3번째 달부터였어요. 그때부터는 한 2천만 원 나오다가 1년 차가 됐을 때 6천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2년 차라서 한 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만큼 나오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부업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 등록하실 때 등록 비용만 있으시면 시작은 하실 수 있고요. 통신 판매업은 등록 비용이 얼마예요?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업으로 돈이 벌리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똑같이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제품이 팔리면 우리가 구매를 대행하는 수수료만큼 저희가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유럽 구매 대행만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 제가 한 10년 동안 미국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유럽 구매대행 전부 해봤는데 일단 미국 구매대행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CS가 이래저래 너무 많아서 투잡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시고 유럽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제대로만 하실 수 있다면 경쟁이 확실히 다른 두 시장에 비해서 확연히 적기도 하고 C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적다 보니까 투잡으로 먼저 시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프로그램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구매대행 사업을 세팅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요. 그렇게 구매대행 사업이 세팅이 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제가 지금 하듯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니면 2-3시간 정도 사업이 굴러가게끔 시스템화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럽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다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하는 만큼 나오는 사업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사를 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회사 생활이 저랑 뭐 딱히 맞았던 것 같지는 않았고 스펙이 이렇게 막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는 건 어차피 무리였어서 돈을 많이 모으려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을 우연히 시작하게 되어서 해보니까 제가 하는 만큼 돈이 벌리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 분들이 처음에 뭐부터 하면 돼요?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보시는 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독일 아마존에서 특정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한다는 가정을 하시고 독일 아마존에서 제품 하나를 찝으셔서 그 제품을 배송 대행지에 직접 발송을 하신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그 과정을 처음 해보시면 아 이게 구매대행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신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통신 판매업 신고하신 다음에 다른 마켓들에도 가입을 쪼르륵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독일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물류 강국이기도 하고 독일 공산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독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독일로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배대지가 그나마 EU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비가 싸고 배송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제일 빠르기 때문에 독일로 시작을 하시고 다른 나라로 외연 확장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셔서도 독일로 보내가지고 그 배대지를 사용을 하시면 다른 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것보다 독일로 다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송비가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금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세금 혜택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만약에 군대 갔다 오셨으면은 2년 더 플러스 되고요. 그러면 만 36세겠죠. 그 상황에서 비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100% 면제가 되고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은 종합소득세가 50% 면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청년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34세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밀 억제 권역일 경우에 50% 종합소득세 면세를 해주고요. 이거는 네이버 검색을 하셔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딘지 나오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다 비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면세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 신청서를 꼭 내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직접 신고를 하시더라도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 만약에 직접 신고를 안 하시고 세무사를 끼신다면은 세무사님한테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은 잘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유럽 구매 대행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시고 제품들을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제품 페이지에 가셔서 이미지를 다 클릭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 하시는 데 있어서 크롬 브라우저는 필수인 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번역 기능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해당 번역 기능을 이용하셔서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신 다음에 제품 설명을 그대로 긁으셔서 이미지와 함께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마진 설정 같은 경우는 초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팔고 있다면 대충 따라해서 올리시면 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하시겠다 하시면 제품 가격에 한국으로 오는 이제 배송비를 더하신 다음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더한 금액에서 이제 마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걸음 하신 다음에 다른 오픈마켓으로 넓혀 가시면은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진율을 10%만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물건이 팔렸을 때 네이버 쇼핑에 자신이 판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경쟁자가 있다면은 가격 조절을 하시고 경쟁자가 없다면 마진율을 조금 더 높이셔도 물건이 팔리실 겁니다. 이거 하루에 제품 등록을 몇 개 정도 해야 돼요? 상품 등록을 하루에 제가 많이 해보면은 100개 정도 상품 등록이 되더라고요. 부업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30개씩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계속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은 20개, 다음 날 쉬고 이렇게 하시면 부업으로도 절대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말고 다른 마켓도 많잖아요. 거기에 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 넥스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돼요. 넥스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등록한 상품을 긁어가지고 다른 오픈마켓, 그러니까 뭐 쿠팡, 11번가, G마켓 이런 곳에다가 뿌려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추천인에다가 퍼스트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2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 구매 대행 사업이 맞지 않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무료로 그 기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을 할 때 카드 마일리지를 통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용카드에는 마일리지형이랑 캐시백형이랑 할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드 고릴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외 직구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항공 마일리지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항공 마일리지가 결제를 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기는 뭐 마일리지 필요 없고
비행기 타는 거 필요 없으면은 캐시백형이나 뭐 포인트형 이런 것들 선택하셔가지고 카드를 어차피 결제하는 거니까 결제하면서 더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도 하나의 수익이 더 누적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니까 검색해보시고 카드 결제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마일리지형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필요 없다, 나는 여행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캐시백형으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아마존에서 마구잡이로 막 다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거를 소싱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처음 구매 대행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전혀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구매 대행이나 유럽 직구, 유럽 구매 대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직구 관련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카페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많이 이제 공유되고 얘기되는 상품들을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내가 직접 소싱이 가능한 상품들을 추려서 그런 상품들 위주로 먼저 소싱을 하시면은 초반에 좀 빨리 판매를 개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해외 직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후기가 많이 달려있는 상품들 중에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겠다 하는 제품들을 발견하시면 이제 그런 상품들 위주로만 초반에 바짝 소싱을 하셔도 어느 정도 매출을 빨리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고 그냥 내 감대로 하시면 사실은 좀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감을 잡기 전까지는 이런 소싱처들을 참고하셔서 소싱을 진행하시면은 시행착오를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를 파악하는 건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이런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백화점에 갔는데 독일에서 온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도 찾아보시고, 잡지를 봤는데 여기 메이드 인 젊은이 적혀 있어.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소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물건들을 국내에다가 이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독일 아마존에서 100유로짜리 상품을 결제를 했을 때 독일 현지에 있는 배대지로 오는 독일 현지 내 배송비가 있어요. 그러면 배송비가 한 5유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총 상품 가격이 105유로 정도 되는 거예요. 독일 아마존에서 배대지로 물건이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독일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가 있어요. 그거를 배대지 배송비라고 하는데, 그 105유로에다가 배대지 배송비를 더한 가격, 거기다가 오픈마켓 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는 6% 정도 되고 쿠팡은 한 11% 정도 되는데 다른 것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더한 금액에다가 10% 정도 마진을 붙여줘서 상품을 올리시면 되세요. 근데 올리실 때 제품가에다가 배송비를 녹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시고 물건을 파시면 되고, 그 무료 배송으로 설정했을 때 좋은 점이 제품가에 배송비를 녹였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배송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팔리면 여기 안에도 배송비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물건을 보낼 때는 이 두 개의 상품을 하나로 합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대지 배송비가 한 번밖에 안 들어서 이 두 번째 상품의 배송비도 우리 마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 마진, 10% 마진이라고 했을 때 합치면은 30-40%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유럽에 있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럽에는 이제 면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데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세가 붙는 것처럼 EU 국가들도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EU 부가세가 19%에서 21%까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절세하고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면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세를 받아서 구매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시거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셀러가 직접 판매하고 배송을 보내는 제품들에 한해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진행을 하시면 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내가 이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에 비해서 훨씬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를 어떻게 찾느냐면 그냥 네이버 검색에다가 독일 배대지, 유럽 배대지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돼요. 대행업체가 다른 게 아니라 배대지에서 면세 구매 대행을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아마존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세금이 빠진 금액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결제 한 번만 해도 세금이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많이 소싱하다 보면 판매가에 일일이 입력하는 게 되게 귀찮은데, 이거를 노가다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초반에 노가다로 제품을 등록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진 설정하는데 감이 이제 오시게 될 건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수식을 입력하셔가지고 자동으로 판매가가
설정될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데, 엑셀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엑셀 잘하시는 분을 섭외하시거나, 또는 크몽이라고 엑셀 작업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재능 기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10,000원, 20,000원 주고 의뢰를 하시면 자동 엑셀 파일을 쉽게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네이버에 엑셀 수식 정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막 어려운 공부는 아니라서 엑셀 수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구매 대행을 할 때 네이버 스토어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지 사업자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도전하는 사장님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지 사업자들이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무분별하게 카피를 한다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픈마켓을 많이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 10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9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오픈마켓별로 다 팔리는 물건이 좀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상품을 10개에 다 똑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쇼핑몰, 만약에 옥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상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또 그거에 맞는 상품들이 팔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켓에 다 입점을 해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G마켓을 들어갔으면 G마켓은 인스타에 광고를 합니다.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인스타에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해서 블로그에 또 광고를 해요. 그렇게 쇼핑몰마다 다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마켓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 물건을 올렸을 때 넥스트 엔진으로 뿌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했던 그 노가다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 아마존에 있는 제품명을 그대로 스토어에 올려봤자 안 팔릴 것 같은데 상품명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해요? 사실 유럽 구매 대행 제품들은 95% 이상이 다 브랜드 제품들이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과는 좀 다르게 일상적인 키워드나 대형 키워드, 뭐 이런 키워드들을 신경 써서 상품명을 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유럽 구매 대행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이 상품이 뭔지 알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명에 있어서 키워드를 막 머리 써가면서 정하실 필요는 없고, 브랜드명, 제품명 또는 모델명, 이거 플러스 이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인지 나타내는 키워드 정도만 걸어 놓으셔도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설정하셔서 상품을 등록하셔도 유럽 구매 대행 상품은 판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키워드에 너무 머리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이 하나 있다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 쇼핑에서 그 물건을 살 때 어떤 키워드를 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결국에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에 뭐 이렇게 주구장창 쓸 필요가 없이 브랜드 모델명 쓰고 내가 원하는 그 단어 정도만 써줘도 유럽 구매 대행은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정하면 돼요? 상세 페이지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고객들이 물건을 알고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 아마존에서 그 상품을 소싱을 하셨다면 독일 아마존에 있는 사진 정도만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쇼핑몰의 이용 약관 그 정도만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은 그 사진들 붙여 넣고 그 밑에 상품의 재원이라든지 내용들 정도만 표로 넣던가 아니면 그냥 타자로 쳐서 넣으셔도 돼요. 사진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주의점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 초상권에 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 정도는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는 번역기 돌리셔서 조금 말만 더 다듬으셔서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충분히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두 개면 몰라도 다양한 마켓에서 여러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거 막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주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셀로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셀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모든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문이 딱 들어왔을 때 주문 현황 버튼을 누르면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 처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문 통합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 쇼핑몰의 특성을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템플릿에 주문이 주르륵 다 나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쇼핑몰에 이 상품이 팔리는구나, 저 상품이 팔리구나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셀로를 사용하시면 쇼핑몰의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 발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쇼핑몰에는 이 상품이 팔리는구나, 저 쇼핑몰에는 저 상품이 팔리구나, 이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구매 대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고객들 막 문의가 계속 오면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처음엔 투잡으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CS 시스템을 좀 잘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화를 업무를 보면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품 상세 약간 페이지에다가 유선 업무는 힘들 수 있으니 톡이나 Q&A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좀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넣으신 다음에 직장 다니시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이제 고객 상담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대응이 가능하신데 유럽 구매 대행은 중국 구매 대행처럼 막 짜잘한 이제 CS 업무가 좀 덜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투잡으로도 CS 분량을 쳐내실 수가 있고요. 전화 관련해서는 이제 아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셔서 070 번호를 따로 받으신 다음에 업무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고객한테 온 전화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툴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CS를 같이 응대를 하시면 업무 시간에도 크게 지장받지 않고 CS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한 분을 예를 들자면 10월 달에 시작했고 지금 12월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걸로 아는데 컴퓨터를 막 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2달 만에도 1,000만 원이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블루오션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험으로 수익이 났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매대행 세금 신고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일반적인 도소매나 뭐 서비스 쪽과는 좀 다르게 구매대행 수수료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출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은 매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이 들어오고 배송 보내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틈틈이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힘들지 않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구매대행 매출 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매출 자료만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전혀 문제 없이 소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장부만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이 구매대행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구매대행 세금 신고 이 정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요. 세금적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매대행 매출이 월 2천만 원 이상만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세무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무사 쓰시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 사실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겁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쯤 해보시면은 별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구매 대행을 할 때 팔 수 없는 제품은 어떤 게 있어요? 팔 수 없는 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의약 외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LED 전구, 콘센트 이런 것들도 불가능한 항목인데 처음에 이제 불가능한 제품들을 다 체크하고 판매를 시작하시려면 전환법이라고 해서 그 관련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구매 대행이 불가능한 품목들을 따로 체크하셔서 그런 제품들은 제외를 하고 소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아용품도 지금은 구매 대행으로는 팔 수 없는 품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유럽 구매 대행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요? 구매 대행 하시면서 지적재산권 관련한 태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유럽 구매 대행 제품들도 브랜드 제품들이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직접 지재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 모든 상품의 이미지를 체크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판매 중에 이제 오픈마켓이나 또는 메일로 직접 태클을 들어오는 경우는 이미지를 이제 교체를 하셔서 계속 판매를 하시거나 제품 자체를 내리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교체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브랜드에서 직접 찍은 뭔가 배경이 있는 제품 사진이나 인물이 들어간 사진들은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이베이 같은 데서 사용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퍼와서 그런 이미지로 교체를 하시면 이 지재권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판매를 하시면 계속 판매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말씀하셨는데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이 찍은 사진을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외국 구글이나 이베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상품을 무작정 등록하고 나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 삭제를 하는 게 맞는데 더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상품의 브랜드명을 검색을 했을 때 출원인이 외국인인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외국인이면 구매 대행도 가능하고 병행 수입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돼 있다면은 그거는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부업을 할 때 멘탈이 나가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구매 대행 상품의 수명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어쨌든 구매 대행도 많은 업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경쟁이 점점 일어나면서 마진율도 점점 내려가면서 구매 대행 상품의 수명이 다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항상 내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검색을 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항상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것이 구매 대행의 업무임을 잊지 마시면 물건 뺏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다 그냥 무던히 넘어가실 수 있을 거니까 저는 뭐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누가 뺏어가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면역이 돼서 만성이 돼서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도 결국엔 쇼핑몰 운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CS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CS가 너무 두려운 분이나 나는 이런 CS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이 CS라는 게 각종 진상 고객들이 구매 대행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경험했을 때 멘탈 관리라든지 처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무덤하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CS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가지지 마시고 부딪혀보고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좀 편안하게 이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들은 어디 가도 진상이에요. 진상은 진상대로 지 혼자 살라고 그렇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 진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그거 환불해줘버리고 땡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사업의 로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어.